뭐 늘 경고했던 일이지만 당시에는 영 안 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망했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고 하신 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 자, 그래서 보면요. 아직도 뭐 B2가 성행하고 있죠. 한탕주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내서 주식코인 뛰어든 사람들 뭐 투자 운 묶기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B2는 언제부터 가속화됐느냐. 2020년부터 가속화됐죠.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저점이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이맘때쯤에 유튜브들 우후죽순 해가지고 들어와서요. 뭐 오른다 해가지고 지들이 맞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왜? 오른다는 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오른다? 여기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오르는 거는 끝물이 보였죠. 그게 2019년도에 일어나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 터지면서 저금리가 터지고 마침 주식이 뚝 떨어지면서 투자해라 막 그랬었죠. 기름값 떨어지니까 인버스로 베팅해라. 혹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4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로 안 떨어질 것이다. 한 40달러쯤 사라.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죠.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마이너스 한번 찍고서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 말 들을 걸. 아니죠. 이때 3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한 70% 뛰는 동안에 신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 그런 것처럼요. 왜 저런 일들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한탕 노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남의 말만 듣는다. 그때는 벌었는데 뭐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때는 벌었었다. 내가 살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지. 저 사람 말한 뒤에 올랐다. 저 사람이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폰지 사기라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돈을 안 주느냐? 아니에요. 수익률 잘 챙겨줘요. 한 방하고 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떨어질 때 다 돼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오히려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면 부동산은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못 팔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그래서 올랐다 올랐어 아직은 벌었어 아직은 자산 늘었어. 당장 팔아봐라. 그 가격에 팔리나. 그 미실현 이익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다 돼서 21년 하반기쯤부터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누가 봐도 떨어지는 장이었어요. 거래량 줄죠. DSR 도입됐죠. 정부에서 대출 규제 들어가죠. 그때 다 떨어지는 장이에요. 그럼 그 꼭대기에서 판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뒤로 거래량이 개박살 났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거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실패 사례들 보면 어떡하냐. 자, 실패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실패하지 않아요. 어떻게 실패를 해요? 수익 내다가 욕심이 늘었고 고위험 종목에 큰돈 투자해서 크게 손해보는 거다. 9승 1패였는데 단 한 번의 패배로 망해버렸다. 그리고요 이런 기사가 뜰 때가 21년이에요. 21년 초 상승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더 떨어졌는데 저런 사례들 잘 보도도 안 해주더라. 그냥 잃었던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멍청하니까 이렇겠구나. 초반에 이득 보면서 차츰 늘려갔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다 잃었다. 이미. 여기 보면요 코인 낭인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말 잘 만들어내요. 연봉 7,500만원 대기업 사원이 파트타이머로 바뀌었는데 상황이 왜냐. 2018년에 호기심에 산 100만원어치 이더리움이 2,200만원이 됐다. 22배가 됐죠. 수익률 2,100%죠. 장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극을 받았고 돈을 뭐 더 넣었겠죠? 그러다가 하락장에 휩쓸려서 원금을 잃으니까 추가 매수를 위해서 카드론에 신용대출에 차량 담보대출까지. 그래서 9,300만원의 빚을 지고 매달 250만원씩 변제.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 끌어모아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권머시기가 홍보하고 있는 루나코인에 부었다가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 100만원 넣어봐요. 되거든. 그러면 이 2200만원을 내가 이득을 받구나 하고 빼느냐? 아니죠. 내 총알이 늘어났구나. 요건 되는 거다. 그리고 2200만원에다가 자기 돈을 한 3000만원 더 보태서 넣죠.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러면 한 4900만원 더 해가지고 1억 만들어서 넣자. 넣었어요. 근데 그게 개폭락을 해요. 한 번. 그러면요 그때 미련을 못 버려요. 빚내서 메꾸고 빚내서 메꾸고. 아니면 처음부터 빚내서 투기한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한 사람들은 한 번에 하락에 끝나는 거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한 뒤에 비트코인이 올랐고 아직 그때 가격까지 안 떨어졌다. 그래서 이득 본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뒤늦게 들어간 너네들만 다 손해봤지. 미련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도 또 파월이 약하게 이야기했다 막 하면서 비트코인 올라간다 하더니 또 2만 달러 깨졌었죠. 주식도 마찬가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죠. 똑같아요. 씁쓸한 강원랜드 도박 중독자의 인생. 강력반 13년 형사이신데 카지노에서 1,000만원을 땄다. 근데 형사 봉급도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은 얼마 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00만원 땄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멍청하게 돈 벌었구나. 퇴직금 2억 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융단폭격 날리겠다 했는데 융단폭격 본인이 당하고 통장 잔고 58원.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자식이 30만원 쥐어주니까 요거 또 들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할 게 뭐예요? 공부를요, 주식이나 특히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작자들 되게 많은데요. 코인의 핵심은 뭐예요? 주식은요, 적어도 회사가 탄탄한지, 재무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라도 있죠. 코인은 뭘 보고 판단해요? 머스크가 이야기하면? 누구 어떤 전문가가 이 기술은 미래 기술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느 회사에서 샀다고 하면? 아니에요. 코인은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심지어 부동산도 보면 저기는 입지가 괜찮다라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없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해서 조합해가지고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이게 미래 기술이 될 것이다. 그거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다 있던 일이에요. 당한 거죠,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요. 무조건 따겠지. 큰돈 들어가다가 전재산 털어놨다가 한 방 망하는 순간 끝이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한 거 뭐였어요? 막 저희가 말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지금 고점이다. 고점이니까 실수요들 절대 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식은 위험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주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하셔라. 코인 하지 마라. 요 3가지 이야기했죠. 그대로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주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이고요. 코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도박이었고 부동산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맹신이었다. 자, 영클도 똑같죠.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 집 담보로 대출받고 형제자매 마이너스 통장 빌리고, 물론 거기서 본인은 주담대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에 퇴직금에다가 다 끌어가지고 했겠죠. 자, 그러면요, 부동산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폭등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지금 고점이라고 쳐보자. 떨어졌다가 10년 뒤엔 다시 오른다. 그럼 떨어진 뒤에 사야 되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을 살기도 버거울 정도로 단타로 보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어딨냐. 그런데요, 고점에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때 계속 경고를 했었죠. 이 유동성 오래 갈 수 없다. 왜? 미국에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유동성을 과잉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역효과가 날 것이고 유동성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보이는 거예요. 주식하고 부동산 하는데 전문가 말만 듣고 언론 말만 듣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본인이 공부를 안 해보고 적어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지 않냐.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 침체가 부동산을 침체시키는 침체인지 아니면 코로나처럼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침체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럴 때 상승시켰을 때 핵심은요, 상승할 때 파는 거예요. 팔아서 실현 이익을 남겨야지. 경제 추세를 보면은 고점이다라는 게 보이죠? 그런데 고점이었는데 코로나는 기회가 왔어. 그럼 팔아야지. 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영끌들이 사는 집은 누가 팔았겠어요? 영끌한 사람들이 팔았겠어요? 서민들이 팔았겠어요? 누가 팔았겠어요? 다주택자들, 부자들, 그리고 건설사들 분양하는 거 이렇게 팔아치웠지. 3년 내 당해놓고서 아직도 그 희망을 못 버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 34평 14.8억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 누구냐. 이웃들 재산 이렇게 다 깎아먹고. 쓰레기 그 자체죠. 지는 얼마에 샀는데? 자본주의에서 헐값이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헐값으로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12만 전자 간다는데 6만 전자 헐값으로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남한테 피해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치 빠르게 빠져나간 거지. 손절이 기본이에요. 분양이 한 7, 8억 했으면은 요거를 14.8억까지 올린 쓰레기들은 누구냐? 더 높게 올린 쓰레기들은 누구냐? 20억까지 올린 쓰레기들은 누구냐? 7, 8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 20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13억이나 손해봤으니까 이웃한테 피해주는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들이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왜 집값은 계속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20억 찍었으면은 당연히 20억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데 헐값에 팔았으니까 이거는 저 새끼가 쓰레기다 라고 몰아붙이는 거고, 그게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분양가에 팔 거예요. 양도세 안 내고 좋겠지. 분양가에 팔면 다행이고. 그러면서 지금 영버니 부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8개월 만에 68조, 그리고 빅스텝 뭐 80조 막 들썩들썩 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증권 코인에서 채권 예적금으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동했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누군가는 자기 예금 적금 빼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꼬라박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도 아직도 뭐 집사라고 하죠. 가짜 조정이래요. 가짜 조정인 이유. 이게 가스라이팅인 게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최저점일 때를 노리느냐. 아니죠. 저런 쓰레기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주택자들 집값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안 산다는데 무주택자들은 최저점을 노리지 않아요. 저들이 계속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저희가 통계로 보여드렸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는 동안에 내생애 첫주택자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저점이 아닌데 왜 샀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사람들을 속인다.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느니 뭐 벼락거지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벼락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 모여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냐. 모든 무주택자들이 최저점만 노린다 라고 어떻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니들은 최고점만 노려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똑같죠. 그러니까 그딴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뭐 하고 있다느니 뭐 무주택자들 뭐 해가지고 하고 있다느니 뭐 올림픽 선수촌을 샀다느니 거짓말하는 것만 들었죠. 그 강사의 그 제자들이죠. 인성은 다 말아먹었고 남들 거짓말해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집단이다. 사기꾼들 집단이 와가지고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지들이 사기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기꾼, 홍남기도 사기꾼,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김현미도 사기꾼이고. 지들이랑 반대되면 다 사기꾼으로 몰아붙여. 최저점일 때 사요? 아니에요. 무주택자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면 산다.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언제? 미국에서 긴축 발표됐는데 지금까지도 선동하는 인간들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특히 이 인간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지금이라도 자꾸 사라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저 다음 주요 고객들은 누구겠어요? 주요 고객들한테 하는 말을 언론에 나와서 뿌리겠느냐. 아니죠. 주요 고객들 먼저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전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나 에어컨 새로 해주거나 계약 때 보증금 안 올리는. 근데 이걸로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1억 낮추고 수억 낮추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제일 위험한 건 뭐다? 역전세가 제일 위험하죠.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세입자들 전세 올려주느라고 한 번에 큰 돈 들어갔던 거는 지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돌려줘야 될 권리예요. 근데 그거 안 낮추려고 지금 별 용을 다 쓰고 있죠. 보증금 못 받아서 못 나가는 세입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거 다 법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제때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못하면 가산이자 점점 누적으로 붙여야 되고 강제 경매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손실분은 전세 받은 기존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고 거기다가 영끌적 위기.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이제 심리 떨어지기 전에 그때 빨리 팔아치워야 되죠. 그리고 전세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폭탄 떠넘겨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 라고 하는 거다. 왜냐면 똑똑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일수록 지금 장세를 빨리 읽고 못 읽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 빚내서 투기하면은 망한다.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투자와 투기는요, 생산성이 있으면 투자고 생산성이 없으면 투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코인은 투기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건 투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단타로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건 다 투기다. 왜? 머가리가 딸린데? 남말만 믿고 들어가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기한테 돈 벌게 해주겠다고 누가 와서 길 가다 말 걸어봐요.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을 하죠. 그런데 언론에 전문가라는 작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늘 이야기했어요. 다른데 유튜브 보고 와라. 그리고 와서 비교해봐라. 우리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 다음에 공부하고 와서 들어라. 공부하면 더 안 듣겠죠. 본인들이 공부했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 빨아먹고 있대요. 왜? 지들이 우미나 정책 써가지고 빨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알려주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왕들이 백성들 교육 안 시키고 있다가 누군가 선구자가 나타나서 교육시키려고 하면 저는 반역죄다 하고 목 자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반역죄 할 때 없던 죄를 붙이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 뭘 하려고 그랬다, 그런 것처럼 쟤는 뭐 올림픽 선수촌을 샀다, 남들한테 떨어진다고 했고 뒤로 호박씨 갔다, 쟤는 뭐 무주택 빨아먹어가지고 그걸로 집 샀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누가 옳은 얘기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